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오늘은 교통도 입지도 굿, 더할 나위 없는 장이 4구역 자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장이동은 서울에서 낙후된 지역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오래된 빌라들이 성냥갑처럼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 도저히 그 자리를 헐고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상상을 감히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치 중세의 오래된 성처럼 낡은 건물들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건물들이 이 동네에서 영원할 것 같은 막막함을 주는 곳이 바로 장이동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선입견은 편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장이동 재개발지구죠. 장이동은 총 15개 구역으로 재개발이 추진 중이었는데 이 중 6개 구역이 중간에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되어버리면 재개발이 물 건너갈 수밖에 없는 암울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해제된 구역들도 도저히 이렇게 주저앉을 수 없다는 마음이 들어서인지 소규모 가로정비 사업이나 또는 해제 무효 소송을 해서 다시 재개발에 대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제된 6구역을 빼고 나머지 9개 구역 15,000세대 규모로 장이동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캡틴 아메리카 같은 대장주가 있습니다. 바로 장이 4구역이죠. 아마 장이동 재개발 9개 구역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재개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이 4구역은 브랜드 아파트인 GS건설 자이가 시공을 맡았습니다. GS건설의 아파트 건축 성향은 주로 대장주를 맡아서 대규모 단지를 건설하는 곳에 뛰어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장이 4구역에서 들어설 자이는 총 2,840세대로 일반 분양분이 1,334세대 정도 됩니다. 지하 3층에서 31층 규모로 31개 동입니다. 장이동에서 이 정도 규모이면 엄청나게 큰 대단지라고 할 수 있겠죠. 49제곱에서 97제곱까지 다양한 평수를 깔아놨어요. 주로 5구평형과 84평형으로 중소형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들 대부분이 5구와 84가 대세를 이루고 있죠. 가장 성황리에 분양이 될 수 있는 평형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이 4구역 자이도 압도적으로 5구와 84의 물량이 많아요. 당연히 선호도가 높은 평형대를 많이 뽑아서 성공적인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넘치고도 남을 만큼의 수익을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 분위기는 대부분 시세의 50% 정도로 착한 분양가에 나옵니다. 일반 분양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라 할 수 있죠. 오히려 공공분양 분양가가 시세의 70%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민간 분양을 받는 것도 저렴한 분양가를 만날 수 있는 더 좋은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MC SK뷰 아이파크의 평당 분양가가 1,570만원 수준이어서 84 타입이 6억 5천 정도 되었습니다. 시세 대비 거의 5억이 싼 금액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공분양 분양가 70%보다 훨씬 저렴한 분양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특히 정부에서 고분양가를 관리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도 분양가는 이보다 5에서 10%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둔촌주공이나 원베일리 같은 아파트 분양가는 예상하고 있는 금액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엊그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공공분양을 노리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굉장히 입지들이 좋아서 30대의 패닉 바잉을 잠재울 수 있는 좋은 호지일 수가 있어요. 근데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분양도 착한 분양가이지만 민간 분양은 더 착한 분양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귀를 기울여 보셔야 한다는 거죠. 물론 민간 분양은 치열한 가점제 싸움이 기다리고 있지만요. 그래서 가점에 자신이 있는 분들은 굳이 공공으로 가지 않고 민간의 도전을 계속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이 4구역 자이 역시 시세 대비 착한 분양가를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주변 시세를 들여다보면 장이 7구역 꿈의 숲 아이파크가 2018년에 분양을 했고 올 연말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5구 타입이 4억 9천이었고 84 타입이 6억 2천 정도였어요. 2년이 지났죠? 지금은 5구 타입이 9억 5천, 84 타입이 12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2년간 2배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장이 4구역 자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어디까지는 예상입니다. 5구 타입 5억 선, 84 타입이 6억 중반 정도의 분양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정확한 분양가는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장이 4구역 자이가 정말 주변 시세의 절반 정도의 분양가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공공분양가보다 민간 분양가가 더 저렴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조합원들에게는 부담이겠지만 일반 청약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진입할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장벽이 낮아진 것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장이 4구역 자이의 입지는 어떨까요? 돌고지 역과는 도보로 5분밖에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석관역과는 15분 정도 마을버스를 타셔야 되겠네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더블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은 접근할 수 있는 지하철역이 주변에 2개나 있으니까요. 근데 교통이 지금 상황보다는 앞으로의 상황이 흥미진진해집니다. 무엇 때문이냐? 바로 GTX C 노선 때문이죠. GTX C 노선이 광운대역을 지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장이동이 강남과는 협곡이 가로지른 것처럼 거의 접근 불가였는데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이죠. 청량리를 통해서 바로 강남으로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장이동이 강남 접근성이라는 무호흡 상태에서 비로소 숨을 틔울 수 있는 생명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GTX C 노선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광운대 주변이 개발이 되죠. HDC에서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대단히 유통, 상업시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광운대 주변은 천지가 개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통호재가 있죠. 바로 동북 경전철입니다. 꿈의 숲 코오롱 하늘차 앞으로 동북 경전철이 지나갑니다. 장이 4구역 자이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인근에 이런 교통호재가 생긴다는 것은 교통물살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분양가 항해를 할 수 있는 호재가 되는 거죠. 동북선은 왕십리에서 상계동까지 이어지는 라인입니다. 왕십리를 거쳐서 분당선으로 갈아타서 강남으로 갈 수 있고요. 또한 동북선이 중계 상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는 노원 쪽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노원구가 강남 8학군보다 낫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노원구에 있는 학원가에서 공부하는 애들 2명 중 1명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으로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 정도로 동북선은 장이동의 고립성을 완전히 해소해 줄 수 있는 골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구는 장이초, 월계초, 석관초, 장이중, 남대문중, 광운대, 외대, 경희대 등등 주변에 접근할 수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굳이 이런 학교가 가까이 있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북선을 통해서 노원구의 핫한 교육 인프라와 연결이 된다는 점이 학부모 되시는 분들에게는 안심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탈세권이라 하죠. 세금 띄어먹는 탈세 말고요. 호스피털, 주변에 병원, 경희의료원, 고려대 안암병원 등 대규모 대학병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몰세권은요, 현대 롯데백화점 전통시장 등등이 있어요. 밀리지 않죠. 숲세는요, 북서울 꿈의 숲과 오동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전의 입지가 많이 떨어지는 장이동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이동은 예전에 그 장이동에 있지만 더 이상 그 장이동에 머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바로 교통 입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현재 서울의 입지는 살아 움직이는 전철역,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수많은 역과 소통할 수 있는 신설역이 생기게 되면 더 이상 서울에서 변방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장이 4구역 자이가 바로 이런 교통 호재를 깔고 있기 때문에 더욱 장이 뉴타운에서 대장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적인 평면도 어떨까요? 5구와 84 타입으로 살펴보시면 5구 타입은 A와 E 타입이 판상형 3베이 구조이고 마통풍 가능한 바람길이 있는 형태입니다. 나머지 B, C, D는 탑상형 구조로 빠졌어요. 84 타입은 AF가 판상형 3베이 마통풍 구조, 안방에 드레스룸이 있고요. 나머지 B, C, D, E는 탑상형 구조입니다. 이렇게 5구와 84 타입에는 판상형보다 탑상형 구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기에 따라 탑상형 구조가 답답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독립적인 부분에서 탑상형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모든 방이 여러 방향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은 방향 쪽으로 방의 위치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이의 평면은 대체적으로 무난해 보입니다. 지금 장이 4구역은 사업비 증액 문제로 트러블이 있어요. 11월에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조합과 조합원들 간의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분양 일정 자체가 뒤로 밀릴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 일정이 뒤로 미뤄지면 한 달에 내야 할 금융이자가 16억 정도에 이른다고 하니 세워라 내워라 할 수 없다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장이 4구역 자이가 빠른 시일 내에 분양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장이 4구역 자이는 첫째 장이동 재개발의 대장주입니다. 총 1334세대의 일반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둘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입니다. 공공분양 분양가보다 더 저렴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분양가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점에 경쟁력이 있는 분들이 도전할 만합니다. 셋째, 교통호재가 깔려 있습니다. GTX C 노선과 동북선이
들어옵니다. 움츠려 있던 장애동이 기지개를 펴고 서울의 중심과 소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넷째, 연내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원만히 진행돼서 빠른 시일 내에 일반 분양이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청약시장은 공공분양이냐 민간분양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여러분들을 세워둘 겁니다. 어제 발표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준비할 것이냐 아님 민간분양 청약으로 갈 것인가, 이런 움직임 때문에 벌써부터 하남은 전세가가 30%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년 거주하면 당해가 돼서 당첨권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교사는 2년 거주입니다. 가뜩이나 전세가 없어 난리인데 3기 신도시로 진입하기 위한 행여나 여기에 기름을 붓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가점이 부족한 분들은 공공분양을 노리세요. 특별공급이 55%를 차지합니다. 승산이 있다는 얘기죠. 소득기준 잘 따져서 진입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가점에 경쟁력이 있는 분들은 민간분양 노리시기 바랍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시세 절반의 분양가로 서울 아파트에 입성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사정에 잘 맞게 준비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